계속해서 이제 147쪽의 문제 29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납세의무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제, 일단 보면서 가죠. 이제 1번. 자, 29번인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데 옳은 겁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 기준은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주의를 알 수 없다면 그 사용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이건 잘못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원칙부터 가볼게요. 일단 대원칙은 매년 6월 1일 현재, 이날 현재 얘가 내죠. 얘가 사실상 소유자에서 실제 그 재산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다만 이 실제 소유자가 2명 이상, 2인 이상, 2명 이상, 자 공동 소유했다고 하면 이때는 각자의 지분만큼 과세하고, 그나마 이 지분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하다, 그때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보아서 납세금을 부여하죠. 또 이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을 신탁했다. 자, 신탁을 하면 그때는 누가네요? 그때는 수탁자가 내죠.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외 가볼게요. 예외인데, 자, 예외 첫째는 이제 1번, 얘가 네요. 공부상 소유자가 낸다고 합니다.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 그럼 대체 언제가 공부상 소유자는 이때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요.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고, 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 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등기도 하지 않았다. 이 상태가 되면 이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돼요. 다만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돼요. 근데 신고 등기 다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용자가 되기도 해요. 사용자가. 언제? 이거는 그 소유권의 귀속, 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 해서 소유권의 귀속이 아예 불분명하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매수계약자가 되기도 해요. 매수계약자가 되기도 해요. 매수계약자가 되기도 해요. 언제? 이때. 자,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 맺고 무상 사용한다. 이 상태가 되면 그때 매수계약자입니다. 꼭 주의할 게 반드시 무상이어야 돼. 무상일 때만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주된 상속자네요. 주된 상속자네요. 언제? 자, 상속됐어요. 상속이 됐는데 상속되었다고, 자 신고도 없었고 상속되었다고 등기 없다. 이렇게 신고와 등기 다 없으면 주된 상속자네요. 다만 얘도 마찬가지 신고가 되건 등기가 되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중재산인데요. 종중의 쉽게 공부상 소유자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 언제? 이때 종중거라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실제 종중거인데 종중거라고 신고가 되면 그 종중의입니다. 그래서 종중거라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공부상 소유자, 신고되면 그 종중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업시행자가 내기도 해요. 사업시행자가 내기도 한다. 언제? 이런 이때 채비지거나 또는 보류지일 때, 이때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1번 답이죠. 2번 갈게요. 자, 주택의 건물과 부스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스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선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건 틀렸죠. 왜 틀렸냐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택은 항상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합쳐서 세금을 매겨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건물주는 갑이고 땅주인이다. 이렇게 집주인과 땅주인이 같지 않대요. 같지 않아도 어쨌든 세금은 합쳐서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을 구해요.
그럼 이 구해진 세액을 어떻게 하면 다시 값과 가액이 안 분합니다. 안 분하는데 이때 안 분 방법은 지난번에 그 취득세가 똑같아요. 이 지방세는 안 분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시가 표준액 모두 다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이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안 분하게 돼요. 무슨 가액이요?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안 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 자, 세 번째, 국가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 맺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매수 계약자지 매도 계약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네 번째, 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것임을 잡아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까 했죠. 종중과다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되거든요.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내고 신고가 돼야 그 종중이 내서 신고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되면 종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안 됐으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5번. 자,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요. 다만 그 지분권자를 납세하되 지분의 표시가 없거나 없는 경우는 공유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된다.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공동소유면 각자의 지분만큼 내고 지분 표시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그 지분이 균등하다. 그래서 똑같은 걸로 봐서 부과하지 뭐 나이 많은 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니까 1번에서 그냥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사용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해야 돼. 이게 다시 그냥 소유권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튀어나오면 무조건 사용자가 돼요. 근데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불분명하다.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답이 1번이고요. 자, 30번도 가볼게요. 자, 다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자, 갑이 을에게 상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면 신고나 등기, 자, 신고나 등기에서 신고와 등기가 둘 다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 신고나 등기 둘 중에 가장 둘 중에 하나 돼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등기도 안 됐죠? 신고 안 되죠? 그럼 누가 내요? 갑이네요. 근데 등기가 되건 신고되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을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거죠. 자, 틀렸고. 두 번째. 자,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했다면 그동안에요. 그 사업 시행자는데 그 채비지와 보류지는 소유권 기속이 분명치 않으므로 사용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가 아니고 누구요? 아까 사업 시행자죠.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등기부상 갑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는 갑이 사실상 종중것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재산세 납세는 갑이다. 아니죠. 아까 신고를 하면 누가 낸다 했어요? 종중이. 안 하면 누가 내? 안 했을 때가 공부상수자. 지금 이제 신고가 됐으니까 종중이 내야겠죠. 네 번째. 자,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 계약을 맺고 그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누가 내요? 매수 계약자가 내게 됩니다. 맞죠, 이게? 5번. 자, 신탁법에서 수탁지명으로 등기되었다. 그럼 위탁자가 내요? 아니죠. 항상 신탁되면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누구요?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31번 해보시고요. 자, 저는 32번으로 갈게요. 자, 지방세법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골라보시오.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골라보시오. 일단 기업번 5월 30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이에요. 자, 분명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이날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인데 언제? 지금 5월 30일 날 뭐 했대요? 매도했어요. 매도한 매도인은, 그럼 매도인은 6월 1일 날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세금 낼 일이 없겠죠. 그죠?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자,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 토지의 지분권자. 이건 세금 내죠. 그래서 이건 뭐 등기의 관계가 없이 무조건 각자의 지분만큼 내게 됩니다. 이건 내고. 세 번째, 자,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안 내요. 수탁자가 냅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안 내고 그 수탁자가 세금을 내겠죠. 자,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를 정했을 때 종전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아까 채비지는 누가 냅니까?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종전토지 소유자는 납부할 의무는 없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없는 건 기역, 디귿, 니을 세 개입니다. 기역, 디귿, 니을. 다만 그 니을번에서 종전 토지 소유가 갖다가 내는 게 있어요. 가끔 조심할 게 이건데, 이제 환지, 이 채비지인데요. 이 환지는 종전 소유자가 냅니다. 종전의 소유자가 내요. 이건 맞아요. 근데 채비지는 방금 얘기했죠. 누가 내요? 사업 시행자가 냅니다.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채비지하고 환지하고의 차이점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답은 4번으로 하실게요. 자, 또 넘겨서 자 문제 33번 가봅니다. 자, 법인 A가 소유 토지를 개인 B에게 다음 조건으로 매매했을 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보니까 이제 매도자는 A 법인이고요. 매수자는 개인 B입니다. 그럼 취득세를 잘 생각해 볼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과 개인이 매매가 되면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 준 날이 매매 시점이죠. 그럼 얘도 보니까 뭐 계약일 정도금 계약상 잔금은 다 필요 없고요. 사실상 잔금 준 게 6월 10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등기가 앞서가 있는 거 보니까 등기는 더 뒤에 가 있네요. 6월 30일이네요. 그럼 결국은 매매 시점이 6월 10일이에요. 즉 6월 1일 지나서 매매된 거니까 그럼 누가 내요? 종전 소유자가 되면 되죠. 그래서 법인 A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그 A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재산세 정도도 똑같이 가능하죠. 정답 1번이겠고요. 자, 이제 문제 34번도 갈게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1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누굽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자, 두 번째. 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누가 내요?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내요. 다만 다시 한번요. 자, 소유권의 변동되는데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내서 신고 등기가 둘 다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게 돼요. 세 번째, 자, 공유 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요.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다면 그 지분은 균등 한거로 보지요. 네 번째,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조를 신고하지 않았다. 누구네요? 주된 상속자가 네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상속이 되고 나서 신고도 없었고 등기 없다. 그럼 주된 상속자가 다 내요. 하지만 얘도 신고가 되건 등기가 되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때는 상속인 각자가 내서 둘 다 안 되면 주된 상속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상속인 각자가 내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5번 되겠죠? 5번 보게요. 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아니면 사실상 소유자 아니죠. 공부상 소유자에서 신고되면 종중이 내고 신고 안 되면 내요. 신고 안 되면 그죠? 공부상 소유자 신고되면 종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35번으로 가봅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골라봐라. 자, 골라보죠, 기업번. 자, 주택의 건물과 부스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 건물과 부스토지의 매매세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아까 뭐였어요? 항상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과세인데, 근데 집주인하고
땅 주인이 같지 않다. 같지 않아도 합쳐서 세금 계산이 됩니다. 자, 되면 다시 어떻게 안 분해야 돼. 항상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해요. 시가, 정부가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안 분해서 부과한다 이거죠. 자, 틀렸네요. 두 번째, 자,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제별로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제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때 위탁제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가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뭐 이 경우는 의미 없고 신탁에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가령 A가 있고요. A가 이 친구가 수탁자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다. 자, 갑이 자기의 땅, 을이 자기의 땅. 이 땅을 전부 다 A에게 뭐 한 거예요? 신탁을 했어요, 신탁. 자, 신탁하게 되면 무조건 갑의 땅이건 을의 땅이건 A가 납세자가 돼요. A가 세금을 무조건 납부. 수탁자인 A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세금 계산은 각각 해요. 갑과 을 거별로 세금 계산은 각자 합니다. 다른 납부만 A가 다 내지 무조건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해요? 각각. 그래서 다시 이 경우 그때 위탁제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자는 각각 다른 납세자로 본다. 이게 어차피 내는 건 A가 다 내는 거지만 수탁자가 다 내지만 계산은 위탁제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는 거는 수탁자가 내도 어떻게 법상은 A와 B, 갑과 을이 각각 내는 거를 본다 이거죠. 왜? 계산 방법이 A와 갑과 을 간의 각각 계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각각 납부하는 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단 내는 건 수탁자가 다 냅니다. 자, 세 번째,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맺고요. 그 재산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럼 항상 국가자 붙고 연부자 붙고 무상. 그래서 국가, 연부, 무상이면 항상 누가 됩니까? 매수계약. 그래서 국가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무상자가 붙으면 전부 다 매수계약자입니다. 맞는 게 두 개네요. 그죠? 니은 디귿 두 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두 개. 자, 넘어가서 이제 36번 갈게요. 이제 36번부터는 이제 과세 표준에 관련된 건데, 36번부터 쭉 넘어가서 뭐 40번, 41번, 42번, 43번, 쭉 해서 뭐 48번, 그 다음에 넘겨서 계속 있네요. 뭐 49번, 50번까지. 그래서 이 50번까지가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건데, 요것도 좀 내용을 좀 정리한 다음에 같이 볼게요. 근데 며칠 전에는 편의점에 가서 이제 하도 배가 고파갖고 초코파이를 샀어요. 초코파이. 근데 그 낱개를 팔던데 그래서 그때 두 개를 샀어요. 사놓고 나서 이제 편의점 종업원한테 얼마요? 했더니 그 아가씨가 900원인데 900원. 그 1,000원짜리를 냈죠. 내고서 이제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받은 게 900원이에요. 참. 900원 하는 거 900원 주세요. 그 너무 황당해갖고 어차피 솔직히 그냥 받아갖고 나도 돼요. 근데 너무 이러면 그 알바들 시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럼 그 친구는 900원 나중에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뭐 동전을 손에 쥐고 이렇게 잘못 줬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런 표정을 봤더니 그 여자 종업원이 한참 뻘끔 쳐다보대요. 그 눈이 맞았어요, 둘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 아저씨 그 정도에서 얘가 잘못 줬다고 할 모양이다 했더니 저 남자친구 있어요. 참나 황당하네. 저는 그런 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난 잘못 줬다고 한 거 그 의사 표현인데 그냥 갖고 나왔어요. 900원 그냥. 난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참나. 실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현장에서는.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나 눈빛이. 참 큰일 났어요. 그 지금도 이 모양인데 그럼 나중에 그 얼굴 고치면 대박 나겠어요. 수술 날짜 잡았어요. 10월 30일로.
오전 9시입니다.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에서. 그래서 아마 합격자 모임 때까지는 아마 저도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궁금하지? 어떻게 바뀔까? 근데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저도 전지 몰라보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의 컴퓨터 이제 요 전하고 후를 이제 해주는데, 한 거 보니까 저도 몰라보겠어요. 지금보다는 진짜 한 20년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참. 왜 이걸 많이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가보니까 뭐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참, 지금부터 적금을 빨리 보여야 될 텐데, 저거 하려면. 어쨌든 많이 바뀔 겁니다. 자, 이제 36번 가볼게요.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제 모든 세금 계산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해서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재산세는 이 과세 표준이요. 조심할 게 매년 6월 1일 현재인데, 현재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가 아니고 시가 표준액 요걸 기준해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을 산정해요. 그래서 조심할 게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이었던 뭐 토지와 건물주택 같은 이런 부동산 등이면 얘는 이렇게요. 6월 1일 현재 정부가 고시한 이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항상 예를 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정부가 고시한 시가 표준액에 뭘 곱한다고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꼭 곱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가 아니고 그걸 기준해서 항상 이렇게 곱해요. 그럼 대체 이가 몇 퍼센트냐? 이게 현행법상은 자 토지와 건축물은 이게 70%고요. 주택은 현재 60%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당 재산금액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더 조심할 건 개인법은 똑같아요. 재산보유자가 개인이었건 재산보유자가 법인이건 똑같이 적용되게 돼요.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얘가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였다. 선박과 항공기는 얘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가 표준액,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에 의합니다.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계산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세율 파트인데 좀 볼게요. 일단 재산세의 세율을 좀 잠깐 정리하면 일단 얘는 퍼센트입니다. 즉 정률 세율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퍼센트 정률 세율로 되어 있고요. 다시 이게 크게 둘로 구분돼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차등 비례세율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초과 누진 세율 이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차등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도 있는데 조심할 건 뭐예요? 대부분은 거의 다 차등세율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일부 재산이 초과 누진세입니다. 일부가 뭐냐? 주택,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세 가지. 그래서 주택하고 종합합산, 별도 합산. 이때 주택은 0.1부터 0.4%까지고요. 종합합산은 0.2부터 0.5까지고요. 별도 합산은 0.2부터 0.4%까지 해서 이 세 개만 누진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재산세도요, 얘도 이제 표준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럼 표준의 뜻이 뭐냐? 법률을 정한 기본의 뜻이고, 그 다음에 둘째,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세도 중과됩니다. 중과되는 경우가 있다. 중과세율도 있다. 요건 좀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이걸 걱정해요. 재산세, 저도 적어놨는데 대체 몇 퍼센트냐를 묻는 게 이제 있는데, 재산세는 솔직히 이게 몇 퍼센트인지 숫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숫자를 외워야 할 건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 파트지,
나머지 부분은 굳이 세율을 뭐 달달달 외울 거 없어요. 대충 보시면 돼요. 그럼 대충 어떻게 보냐? 대충만 볼게요, 한번. 자, 농지, 목장이면은 그냥 0.07 그냥. 그다음 둘째, 공장 용지입니다. 공장 용지 0.2%. 그다음 아까 봤었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몇 프로? 4%. 여기 다요. 예. 끝. 자, 두 번째 주택인데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주택은 얘가 일반 주택이 됐건 고급 주택이 됐건 주택은 0.1부터 0.3입니다. 여기 써놨죠? 근데 주택은 주택인데 그게 별장 이 경우는 4%입니다. 4%. 별장만 4%예요. 별장만. 그 다음에 기타. 세제 일반 건축물은 0.25%. 그 다음에 하나 더, 시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여기 쓸게요. 이거 0.5의 2배야. 0.5%. 그 다음에 셋째, 요 중과입니다. 과밀업 지역 권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이거는 0.25에 아까 제가 중과했다고 했죠? 요거의 5배. 5배. 얼마입니까? 1.25%. 1.6 이렇게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숫자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약쪽이 중요한 거니까. 자, 볼게요. 자, 문제 36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첫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액이다. 아니죠. 개별주택가액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해야 돼요. 2번, 자,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도 그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거래가액 등을 고려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가액이다. 아니에요. 얘들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해야 됩니다. 셋째,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다. 아니에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뭐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해야 됩니다. 넷째, 자,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한다.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주택이 됐건 뭐 토지가 됐건 무조건 해당 부동산의 공정 시장가액 곱하기 공정 해당 재산의 시가 표준액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죠. 틀렸고. 자, 5번. 그게 맞죠. 그게 맞고.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된 금액이다. 아니죠. 개인 법인 똑같아요. 시가 표준액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이 맞는 것은 4번이고요. 자, 37번도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자, 기억번.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한다. 아니에요. 왜냐면 이 기업번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이미 경감돼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혹은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깎아줬는데 그걸 다시 경감되는 만큼을 다시 별도 합산 과세로 뺀다는 얘기는 경감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경감된다는 것은 재산세를 면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면해준다고 해놓고 너 별도 합산 과세 이러면 면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아예 경감되면 경감되는 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돼야 돼. 제외가 돼야 한다. 틀렸고. 두 번째, 자, 국가가 선수금 받아서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으면요, 그 무상받은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매수계약자하고 성격이 같은 겁니다. 세 번째,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면제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게 취득세가 똑같은 패턴인데 임시건축물은 반드시 용도가 순수하게 임시용 이하됩니다. 절대 이게 임시용에도 그게 사치성이면 안 돼요. 100% 임시용에 한해서 이게 비과세가 성립되지. 그래서 이거 틀렸네. 잘못된 기억디귿이네요. 정답 3번인데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임시건축물 얘기인데 이건 비교 좀 할게요.
분명히 임시건축물은 용도가 순수하게 임시용일 때 이때 비과세가 되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차이가 나요. 이게 취득세의 경우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재산세의 경우는 그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해서 위에 건 1년 초과하지 않는 거, 밑에 건 1년 미만, 이렇게 요건이 좀 다르요. 기간 요건이. 자, 이든 정답은 3번이 되죠. 기억 디귿번이 되죠. 자, 이제 38번도 가볼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토집은 재산세 과세의 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토집은 재산세가 일정 비율만 감면되면 그 비례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과세 표준액에서 공제한다. 아까 왼쪽에 있었던 거 똑같죠. 경감되거나 감면되면 그 부분은 제외합니다. 뺀다는 얘기, 뺀다. 공제한다, 뺀다. 두 번째, 법률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를 곱하죠. 100분의 60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자, 토집은 재산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액은 시군구 내의 소유자 토지를 인별로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즉, 저희가 세대별로는 합산해요. 이게 개인은 개인마다 합산이고 법인은 법인마다 합산이 있기 때문에 인별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마다 합산, 법인은 법인마다 합쳐서 각각 과세하게 돼요. 네 번째, 자, 토집은 재산세는요, 법인이라 하더라도 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에 공정 시장가액 비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네요. 5번. 자, 공매방법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비율은 사실상 취득가요. 아니라니까 무조건 뭐 곱하기 뭐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번은 아니죠. 그래서 5번 정답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39번 해보시면 돼요. 건물은 70이고 주택은 60일 테니까 넘어가고. 자, 40번 가볼게요. 이제. 자, 이제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요. 자, 옳지 않은 건데 1번. 재산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주택이 됐건 고급이 됐건 똑같아요. 0.1부터 0.4까지 똑같기 때문에 별도의 고급주택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용에 공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의 재산세 표준세는 1000분의 0.7, 즉 같은 말로 0.07%예요. 왜 농지니까 0.07%가 되겠죠. 세 번째, 자, 분리과세 대상 고급 학청 토지입니다. 1000분의 40이죠. 얘는 4%가 될 겁니다. 네 번째, 얘 또 나왔어요. 자, 토지와 건물 소재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액이 아니지. 아까 항상 집주인하고 땅주인이 같지 않아도 합쳐서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지 구분된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틀렸고 5번. 과세 기준은 현재 군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과소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41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맞는 거다. 1번.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가 정한 방법에 의해서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이때 가감한 건 5년간 적용한다. 그건 아니고 가감은 그해 연도, 해당 연도만 가감되지 그게 이어서 몇 년 동안 아니에요. 그래서 그해 연도마다 해서 해당 연도만 가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 두 번째. 자, 건축법 시행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보고 이때 그 토지는 건물의 면적 비율로 나누어서 과세하게 돼요. 이게 맞고
세 번째,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수를 씁니다. 아니에요. 별장만 1000분의 40이고요. 그게 일반 주택, 고급주택은 똑같아요. 0.1부터 0.4 똑같고, 다음 별장만 4% 과세 대상에 해당이 돼요. 별장만 예외죠. 네 번째, 또 나왔어요. 넘어갑시다. 다섯 번째. 자, 아까 저기서요. 그게 분명히 4번이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과세입니다. 5번. 자, 법률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 비율은 시가 비율의 공정 시장가액비율 곱하기 100분의 70이 아니고 100분의 60. 왜? 토지 건물이 100분의 70, 70%고 주택은 무조건 60%를 적용하게 돼요. 그 정답이 그죠. 5번이겠죠. 2번. 맞는 거니까. 자, 42번도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작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아주 황당했어요. 작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이 정답을 4번으로 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4번으로. 왜냐면 이제 얘기해 줄게요. 자, 문제 보니까 다음 재산세 중에서 표준세율이 제일 낮은 거거든요. 일단 해볼게요. 1번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얘는 0.1부터 0.5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5천만 원이면 0.1% 대상이 돼요. 아니 0.2% 참. 그래서 1번은 0.2부터 0.5까지인데 그게 5천만 원이면 실제 0.2%를 씁니다. 실제. 두 번째, 과세 표준이 2억 원인 별도 합산 얘도 0.2부터 0.4예요. 0.2부터 0.4인데 얘도 2억이라면 최저는 0.2% 써요. 0.2%. 세 번째, 과세 표준이 20억 원인 분리과세 목장은 0.07이에요. 그럼 20억 곱하기 0.07하면 엄청 나오겠죠. 그죠? 네 번째, 과세 표준 6천만 원입니다. 주택 0.1부터 0.4인데 실제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이면 0.1%예요. 0.1%. 5번, 과세 표준 10억 원인 분리과세 공장 0.2%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가 세율 중 제일 낮은 건데 그럼 3번 답이에요. 0.07이 답인데 이걸 세액을 위해 버렸어요. 다들. 세액 구하면 4번이 제일 적어요. 얼마? 6천만 원 곱하기 0.1% 이렇게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 시험 문제는 절대 재산세는 세액 구하는 문제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취득세나 양도세는 나올 수 있어도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절대 세금이 얼마냐는 절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글쎄 의외의 문제였어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되게 쉬웠던 건데 저희 수험생들께서 의외로 답을 많이 했죠. 참 이렇게 답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0.07%가 과세 대상이 돼요. 자, 이제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111조에 규정된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내용입니다. 관원에 들어갈 내용 좀 맞는 거. 첫째, 기업번 회원제 골프장 볼 거 없죠. 1040. 둘째,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과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공장 건축물. 요거는 아까 시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이에요. 요겁니다. 요거니까 0.5% 그죠. 세 번째입니다. 그 밖에 건축물, 일반 건축물 0.25 그죠. 1000분의 2.5.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5번. 자, 44번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44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이 다 오른 겁니다. 1번, 고급주택 1000분의 40 아니에요. 일반 주택하고 고급주택하고 똑같아요. 0.1부터 0.4. 즉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일반 건축물 0.25%가 되었죠. 3번 답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1000분의 5입니다. 맞죠? 네 번째, 회원제 골프장 고급락장 1000분의 40. 5번, 별장 1000분의 40이 돼야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또 가볼게요. 이제 이번 45번도 가봅니다. 자, 역시 작년도에 나왔었던 건데, 보죠. 납세보자가, 4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납세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세를 적용한다. 즉 이때 주의할 건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치는 게 아니고 당해 시군구, 해당 시군구에 있는 것만 합산해서 과세하게 돼요. 두 번째, 납세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마찬가지 별도 합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분리과세 대상 되는 토지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마찬가지 분리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 납세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가 아니야. 주택은 무조건 주택별로 소유자별로 각각 구분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마다마다 소유자마다마다 각각 구분해서 과세가 돼야 돼요. 틀렸고 5번. 자,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함께 과세가 돼야 됩니다. 답 4번이겠죠? 자, 46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율 구조가 상이한 거. 이건 이거예요. 이제 재산세율 구조니까 그 두 가지예요. 차등비례세율도 있고 초과도 있다. 그럼 둘 중에 차이 나는 게 있는 건데, 첫째, 나대집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초과 노진세죠. 둘째, 고급주택, 이도 초과 노진세고, 셋째, 고급 확장, 이제 4% 차등비례세율이고요. 넷째, 무허가 건축물 초과 노진세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면적 내에 일반 건축물에 딸린 토지, 얘도 별도 합산 과세니까 초과 노진세가 되겠죠. 그래서 3번만 해당이 없죠.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자, 47번 해보시고, 48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가장 낮은 세율, 가장 세율 낮은 건 어떤 것이냐? 제일 낮은 거 찾는 거네요. 일단 별장 4%. 2번, 군지역의 공장 건축물 0.25%. 셋째, 고급 확장 토지 4%. 넷째, 고급 확장 건축물 4%. 다섯 번째, 분리과세 토지, 골프장, 얘도 4%. 그럼 제일 낮은 건 2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언급된 적이 있었네요. 자, 보통 이 정도까지 하려고 했더니 또 있어요. 뒤에 가면 49번도 받아봅시다. 자, 49번. 다음은 재산세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건데, 1번.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요, 0.2부터 0.5까지, 자, 주의할 건, 그 3단계는 무시해요. 그 필요 없고, 그냥 초과 누진세율이다. 즉, 결국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뭡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자, 골프장이나 고급 확장용 토지는요, 사치성 재산으로서 1000분의 40을 적용해서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고급 확장 마찬가지 1000분의 44%예요. 근데 이게 또 순간 헷갈려요. 분명히 1000분의 40이에요. 네 거로 4%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 1000분의 4?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정신 나가게. 그래서 1000분의 40입니다. 그래서 40이고 환산된 게 4%고. 네 번째, 자, 겸용주택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므로 주거 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게 답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 지난번에 배운 건데 재산세는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 겸용주택은 두 가지 패턴인데. 자, 겸용주택인데요. 이게 둘로 나눠요. 이게 첫째 한 동이냐, 한 구냐. 그래서 한 동에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구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한 동자가 붙으면 무조건 각각 과세,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각각 구분 과세. 그래서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고. 근데 얘가 한 구라고 표현되면 무조건 면적 따져요. 면적을 따져요. 어떻게? 주택의 면적이요. 주택의 면적이 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전체다. 전체가 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고,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다. 작으면 이때는 안 분합니다. 어떻게?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고 각각 구분해요. 이때 이 주택이 상가보다 이 크거나 같다. 이걸 뭐라 하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의 50% 이상을 합니다. 5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답이 5번. 자, 토지와 건물 소재가 다를 경우 당해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당해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항상 합산해서 세액을 산정하죠. 그래서 무조건 주택은 토지금을 합쳐서 함께 적용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4번이고 50번 가자고 좀 쉬었다 할게요. 50번.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겁니다. 1번. 자, 시지역에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요거 2배예요. 그래서 0.5%. 가 돼야 돼요. 5가 아니고 아까 거기 시지역의 공장 건물은 0.5%지 5%가 아니에요. 0.5%. 틀렸다. 두 번째, 별장과 골프장과 고급 선박은 4%다. 별장 골프장은 맞는데 고급 선박은 5%예요. 고급 선박은 5%입니다. 세 번째, 주택은 별장주택, 일반주택, 고급주택에 따라서 달리한다. 아니에요. 별장만 다르고 일반주택, 고급주택은 똑같죠. 0.1부터 0.4,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번째, 주택 위에 일반 건축물은 0.2다. 0.25가 돼야죠. 5번 답인가 봐요. 과밀옥제 권역의 공제량은요, 0.2, 5배 증가합니다. 몇 배? 5배에서 1.25. 1000분의 12.5, 1.25%. 다만 한 번 더 덜게 뭐냐면, 여기 이제 5배 증가인데 5배가 기간이 있어요. 5년 동안 5배, 5년간 해서 5년간 5배 증가합니다.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5배 증가한다. 일단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51번부터 나머지 거 다 정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